이제 미시적인 부분을 좀 가보겠습니다. 공천 탈락한 분들 지금 반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된 민병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가 동대문 을 현역이었단 말이죠. 민주당은 청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도 후보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경선을 이해운 의원 서초에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민병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민주당, 민병두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렇게 3자 구도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유리하다.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리가 없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민병두 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과거에 홍준표 의원이 장악하고 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속을 과거에 뭐 새벽 2시부터 뭐 택시 기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이제 읽어왔던 그런 본인이 헌신했던 곳인데 확정되지도 않는 미투 관련 논란으로 해서 이제 탈락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당에서는 이곳을 청년 지역으로 해서 뭐 장경태 청년위원장과 김현지 당 선대위 코로나 대책 부단장을 같이 이제 경합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의 이 결정이 좀 저는 성급하지 않나. 사실은 이 청년 그룹과 민병두 의원의 현지에서 했던 노력들 더군다나 당의 사실은 대표적인 전략 기획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민병두 의원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병두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로 만들겠다는 거는 해보고 본인이 지금 민주당 후보보다 좀 덜 나오면 자기가 빠지고 그러겠다는 아니면 입장이거든요. 나중에 민주당 의원이 빠져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당의 입장에서는 직권여당으로서는 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일단 민병두 의원을 개인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당의 입장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당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든 민병두 의원 이 입장이 아마 충돌할 텐데요. 아마 일정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좀 냉각기를 갖는다면 어떤 민주당 차원의 그림이 나올 거고요. 미래통합당도 후보가 결정된다면 아마 가장 이번에 뜨거운 그런 경쟁이 펼쳐질 선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병두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시인이고 네. 그리고 거기 뭐 서초에 있던 사람이 벼랑간 동대문 가가지고 경선을 치른다는 거 이해운 의원 자체도 정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민병두 의원에서 봤을 때 아무나 나와라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면이 저는 작용했다고 봐요.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제 나름대로 강세를 보이면 네.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하자 선거 막판에 이런 보관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이요. 문석균 씨. 이분이 원래 불출마를 한번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 탈당을 오늘 했군요. 그렇습니다.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시끄러지겠습니다. 정치는 책임이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자기 아버님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었던 문희상 의장이었었는데요. 그런 자제분이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고 쉽게 변한다는 거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선거라는 게 꼭 이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아빠 찬스 쓰지 말고 여하튼 간에 근데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아빠 찬스 안 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그 정치적 처신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공천에 대한 부분은 뭐 이번만이 아니에요. 역대 선거에서도 항상 공천과 관련되는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치가 개혁하는 거는 선거법 개혁도 아니고 국회 개혁도 아니고 공천 과정 속에서의 정말 모두가 참여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들려주는 이러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저는 21대 총선, 22대 총선도 의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또 다시 한번 이 공천 파동이라는 이 용어가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의 공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홍 후보, 여기 강남 을인데요. 당 최고위원회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공천을요. 이거 공관위에서 원래 보통 제1을 신청하면 공관위가 뭐 3분의 2 이상 결의를 해가지고 바꾸거나 말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간이 의견 결국 다시 한번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용호 전 위원장
사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천 논란이 있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구설수가 있었던 부분들도 고려가 됐을 텐데요. 네. 결국은 그동안에 공관위원장이 일단 이 축출 사실상 경질된 상황 본인은 그만뒀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내 갈등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그 후폭풍이고 결국은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부정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관위의 권위 이석연 부위원장이 일단 맡고 있다고 하지만요. 네. 최고위 그리고 황교안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당 대표의 그런 이 흐름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관위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그런 최고위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관위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아니 들어요. 왜 절차적인 부분들을 안 지키죠? 예를 들어서 당연히 최고위원은요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공관위에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에서 3분의 2 이상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헌 당규상으로는 그냥 그건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취소시켜 버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아니 당헌 당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치의 근본을 지킬 수 있겠냐는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거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암시하면 그동안 잘해왔었던 상대적으로 현역에 대한 물갈이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앞섰는데 그 모든 것이 와야 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지금 부분들이 당장 있거든요. TK 쪽에서 무소속 연대 나오고 있는 당연히 이유가 이건 그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좀 성급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는 이렇게 되면은 이성현 네. 지금 그 이성현. 공관위 부위원장. 위원장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손을 놓을 가능성도 그건 또 있어요. 성격상, 네. 이게 되면 또 공천까지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 서로가 자기 힘을 겨루기를 하게 되면 네. 결국은 국민들이 다 보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를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와우장령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